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젠 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1, 2차 의료기관에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최대 종합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한 달 동안 진료의 차질을 빚었는데 이젠 대학을 지키던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들은 어제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 교수는 75.3%, 제출일은 25일로 결정됐습니다. 25일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 교수들은 의료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지역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 현재로선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장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1, 2차 의료기관, 환자들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미지수입니다. 2차 의료기관인 원주의료원 응급실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응급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화라대 당뇨인 갔다 오지 마세요. 의사가 지금 없잖아요, 거기. 그지, 그렇지. 거기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네. 세브란스 의사가 지금 없잖아요. 몇 시간 됐어요, 지금. 공보위가 대형 병원으로 차출된 지역 보건지소에선 일주일째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언제 진료가 정상화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도내에선 지금까지 14명의 공보위가 차출됐는데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에서 250명의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로 차출할 계획입니다.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느라 1차 의료기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2번 진료가 가능하고요. 평소에는 한 10명 초반대로 이렇게 오다가 하루에 한 20명 정도가량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3주차까지 강원도의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5곳의 하루 수술 건수는 26%, 외래 환자 수는 13.6%, 입원 병상 수는 9.1% 감소했습니다. 대형 병원은 응급진료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는 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환자와 병원 모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필승 지역으로 분류한 춘천과 원주를 찾아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국민 승리라고 강조했는데요.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춘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을, 허영과 전성 후보의 손을 번쩍 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화이팅! 화이팅! 이후 중앙시장 입구에서 명동까지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단상에 올라 정권 심판론부터 꺼내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받은 사과를 내보이며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대리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번 선거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 승리의 도구다! 춘천갑 허영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일을 잘했다며 확실하게 찍어서 다시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이 살기 좋은 춘천 강원도에 돌아오게 할 주인공이 민주당과 함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춘천 을선거구는 지금 있는 국회의원으로는 변화가 없다며 전성시대를 열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일시하시죠.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와 관련해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를 전쟁 국가라고 한다며 무슨 투자가 이루어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민의 이익과 경제를 생각하면 참을 건 참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잠을 자지 않고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강원도 판세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의 목표는 원내 일당인데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원도 지원 유세에 대해 방탄 총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강원도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로 인해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원도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말했지만 사법부의 재판을 회피하며 정치적 심판을 운운하는 그의 발언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정당들이 4.10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출범하고 총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송기현, 허영 의원과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과반 의석 승리를 목표로 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그제 4선의 권성동 의원 체제하에 7명의 공천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은 어제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3월 새학기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설렘과 기대를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 때문에 새학기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묻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공부가 힘들다고 답합니다. 공부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상담 결과 이 아이의 현재 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별것 아닌 고민이라 판단하고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새학기 증후군을 겪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요 증상은 복통과 두통, 외출 거부, 등교 거부 등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학급으로 가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집이나 가족 등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는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대인 7살과 8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아동 청소년의 4% 정도가 이 증상을 앓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클래스와 연계를 해서 학생을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됩니다. 3월 신학기 첫 학교 생활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함몰되지 않도록 가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도내 8번째로 출범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이외에도 태백시 3개 부서가 더 옮겨왔는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 부서 규모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한보 탄광의 폐 터널을 활용한 관광시설이면서 드라마 촬영지였던 탄탄파크. 한 달 평균 이용객은 2천여 명, 여름 성수기에는 6천 명가량 몰리지만 운영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새로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 탄탄파크와 인근에 조성된 오로라파크를 맡겨
서비스 개선과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임계를 마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콘텐츠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장성 지역 문화 플랫폼에 사무실을 열고 도내 8번째로 출범했습니다. 4개 팀 50여 명으로 구성돼 공원, 묘원과 화장장, 국민체육센터,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 10개 시설을 운영합니다. 현재 시설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수영장과 영화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위탁 운영하게 돼 인력은 더 충원됩니다. 장성동 문화 플랫폼에는 태백시 시설 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소의 일부 팀이 이전해 80여 명이 근무하는 제2청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2청사로 옮겨갈 부서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고 차후에 장성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국까지 좀 보낼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영 적자와 침체를 겪던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활기를 찾고 제2청사가 장성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해 강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0.04%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상승률인 1.52%보다는 한참 낮은 것으로 강원도의 전체 공동주택 40만 6천여 호의 가격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가 21만 호, 3억 원 이하가 18만 5천 호, 6억 원 이하가 12,000호, 9억 원 이하는 52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1억 1,594만 4천 원, 중위 가격은 9,7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의 사과 한 개 가격이 3,400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18일 기준 춘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은 34,300원으로 한 개 3,400원입니다. 사과 가격은 지난달보다 소폭 내려갔지만 22,500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0원가량 올랐습니다. 배 10개의 소매 가격도 38,800원, 한 개 3,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원가량 올랐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불법 선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처리돼야 하지만 재판부가 공판 연기만 3차례 승인하는 등 신교육감 기소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증인 신문도 못 끝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열린 공판에서는 증인 2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신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1일에나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23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3년 동안 기업혁신파크 부지에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과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등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달 초 운행이 중단됐던 원주에서 영월로 가는 시외버스 왕복 노선이 오는 20일부터 다시 운행됩니다.
원주에서 출발해 제천을 경유하는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5시 40분 차편, 영월에서 원주로 직통으로 오는 아침 8시 5분과 오후 3시 15분 차편이 각각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 영월 간의 시외버스는 코로나 이전 하루 30대 넘게 운영됐지만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차츰 줄다가 올해 단 한 대만 남아 있었고 이마저도 지난 5일 폐지됐었습니다. 태백시 통합가족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에 준공한 통합가족센터는 총 공사비 6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소통 공간,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갖췄습니다. 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마련돼 위탁 운영 법인이 선정되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봄철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 농가의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 사이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결실 불량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미세 살수시설과 열풍 방상팬 등 시설을 미리 점검해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작동시키고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는 인공수분을 하라고 과수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수방철이 봄철을 맞아 지역별 인구와 건축물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인구는 적고 산 비율은 높은 강원과 경북, 충북이 상대적으로 산불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건물과 인구 수는 많고 산 비율이 낮은 인천의 산불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읍명동 단위에서도 지난해 대형 산불이 있었던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불 취약 지수가 높았습니다. 올해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정선읍 구람리 동강 할미꽃 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를 주제로 할미데이 선포식과 할미꽃 화분 만들기, 동강 할미꽃 신앙송, 시니어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꾸며집니다. 특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딱지치기와 구슬놀이 등으로 구성된 세대 공감 놀이터도 함께 마련됩니다. 원주 상지대학교 후문길 통행 방식이 일방 통행으로 전환된 지 7년 만에 다시 양방 통행으로 전환됩니다. 원주시는 상지대 후문길 일방 통행으로 인해 주행차로 혼란으로 역주행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구간을 당시 다시 양방 통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7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방 통행으로 전환했는데 7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최근 3년 동안 통폐합한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5곳, 2022년 6곳, 2023년 5곳으로 최근 3년 동안 1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14곳, 중학교가 2곳입니다. 강원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69,298명으로 처음으로 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청 진로교육원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생 2,800명을 대상으로 1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20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